오늘은 하늘이 예술이네요. 잘 나와? 네? 잘 나와? 하늘이. 네. 구름이 예술이라고 그렇지. 옛날에 내가 해외 많이 다닐 때 오래됐다. 그때 이 비행기에 타면 구름 위로 가. 비행기 구름 위로 가잖아요. 아, 네. 그 구름을 다 찍어놨으니 그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사진. 구름 정말 그냥 뭉실뭉실한 게 소음 같은 그런 거를 막 찍어놨는데 그거는 수백 장 이상 어디 가냐 아무 책도 없어. 아이고 빵안 드셔서 그게 안 가족 신랑 제 모두가 다 아까 저기 설명을 해줬는데 아까 설명을 해줬는데 올라가지고 하니까 아까 내가 어디를 가야 돼? 거의 매일 지금 몇 달이야 구미 시청에 그 시장을 하나 잘못 뽑아놨더니 박근혜 대통령 구미 공단 만들 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구미 공단 만들 때 대한민국 우리 지도를 다 나눠놓고 구미에는 전자단지, 포항에는 제철을, 울산에는 중화학단지, 여수에도 중화학단지 이렇게 판을 그 다음에 저기 어딥니까 대전 화학단지 이렇게 쫙 그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구미시장이라는 자가 구미공단 50주년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 각하 이름을 빼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서해만 집어넣은 거야. 여기 구미공단 50주년 팜플렛에다가 50년사 책을 만들면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 동지들이 수요일날 이제 경북도당, 대구시당, 영남권 중심으로 우리 동지들이 수요일날 구미시청 앞에서 규탄 집회를 합니다. 우리 동지들이 장세용 시장 규탄 집회를 하는데 그런 거 보면은 또 더 화가 나는 게 그 좌파 시장이 안 돼도 되는데 구미시에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둘이가 있잖아요. 둘이서 서로 자기네 사람 세우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김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 가서 수습해봐야 수습도 안 되는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는 바람에 그래 돼버렸어요. 제가 아는 분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 야, 조 대표, 그분이 이제 저보다 한참 선배, 조 의원, 너가 목표가 민주당이 뺏긴 거 봤냐? 너거는 말할 자격도 없다는 거야. 보수의 성지라는 구미가 어떻게 시장이 뺏겨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 얘기에 저한테 질책을 하시더라고요. 그랬다고 따지면은 이 총선 때 이 구미 국회의원 두 사람은 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구미 시장을 좌파한테 넘기준 책임을 져야 된다. 제가 단서구의 마라톤 때 전국에 있는 우리 마라톤 동호회
우리 공화당의 마라톤 동료분들이 달서구로 오시는데 아까 우리 그 달서구청장도 달서 구민이 한 60만 대요. 전국에서 두 번째로 구가 크다고요. 고집도 세고. 그래서 태풍 오는데 계속 한다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마라톤 못할 텐데 하고 갔는데 안 돼서 그분들하고 아침을 이제 오신 분들 어떻게 합니까? 마라톤은 취소됐는데 아침 식사하고 구미 생가를 올라갔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참 그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도 우리 후대들이 잘못해가지고 참 곤혹을 치르고 계시구나. 박정희 대통령 100주년 사진 출판 사진 100주년 우표 발행하는 거 그것도 저들이 못한다고 막았지 않습니까? 그건 뭐라 그럴까요? 폐륜이죠, 폐륜. 100주년 박정희 대통령 각하 100주년 우표 발행은 안 하면서 문재인 우표는 발행했다고.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재임 중에 기념관 짓는다고 청와대 행정관이 기념관 짓는다고 정부 측하고 협의 다 해놓고 반발 심하니까 문재인이 나서서 자기는 모르는 장 기념관 짓지 말라고 그따위 소리나 하고 말이야.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제가 생가에 갔더니 숙모 박정희 대통령 각하 기념관 공사 중단됐어요. 구미시에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구미시에서. 구미시 자파시장이 기념관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김대중 기념관에 한 10분의 1 될란가요? 10분의 1 또 안 되는 그 조그만 기념관도 국문시장 자파시장이 못하겠다고 나자빠져가지고 그 수모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탄핵이 이렇게 2년 반 전에 일어났던 탄핵이 이런 식으로 촛불 그들이 말하는 촛불이 혁명화되고 그 촛불 혁명이 지난번에 이 문재인 좌파들이 시도했잖아요. 정권 잡자마자 4.19 혁명 넣고 60 항쟁을 빼고 그죠? 5.18 넣고 60을 빼고 이 지금 촛불 혁명을 넣어가지고 헌법으로 딱 못을 박아 볼락한 거예요. 더 이상 문제가 생겨도 헌법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촛불이 전부 거짓말이고 위법이고 탈법이고 불법이라는 걸 더 이상 뒤집지 못하도록 헌법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국민 저항이 워낙 심하니까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 시도를 계속하는데 이제 2년 반 지나고 나니까 국민들이 야, 그 촛불이 우리 말이 맞았다. 우리 공화당 얘기가 맞았다. 촛불이 혁명이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좌파 쓰레기들이 모여가지고 주동했다는 거기 국민들이 그냥 모르고 가면 국민들은 그렇지 않지만 주동했는 자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하고 전혀 동떨어진 민중민주주의 그 안에 구호가 사회주의가 답이다. 광화문 광장은 그 당시에 주동하는 멤버들은 여기가 해방구가 되면 해방구. 지금 59년 동안 5.16 혁명을 쿠데타라고 저렇게 저항했던 좌파 소위 말하는 토착 빨갱이들을 보고 2년 반밖에 안 됐는 이 거짓과 불의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묻고 가자 하는 인간들은 인간도 아닙니다. 그들은 뭐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한 것은 물론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배신이에요. 또 대한민국에 대한 배신이다. 그래서 이 심판을 하지 않고 우리 공화당 보고 그냥 쉽게 이거 막 대통령 기왕 탄핵됐으니까 그거는 역사에 맡기자. 그러고 쉽게 그냥 묻고 소위 말하는 통합해가지고 문재인만 끌어내리면 안 되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댓글 기본 말만 제가 봤는데 우리 공화당은 큰 배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136석인가 이랬잖아요. 그 큰 배를
큰 배를 허술하고 체제에 대한 정체성도 없고 국가관도 없고 애국심도 없고 소위 말하는 보수 떨거지들이 모여가 있는 큰 배를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체제나 국가에 대한 정체성이나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이나 이런 것이 똘똘 단단한 강력한 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어떤 폭풍우가 치든지 비바람이 내리든지 파도가 거센 파도가 쳐도 견디고 나갈 수가 있지. 그냥 배신자들하고 그 다음에 중도 회색 분자들하고 다 떨어 모아가지고 배만 편안하게 만들어 놓으면요, 폭풍우 한번 치면은 배 그냥 침몰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과거같이 배 침몰하기 전에 지 새끼들 도망가듯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공화당이 왜 필요한가? 여러분, 지금 자유한국당의 110명 중에서 탄핵 반대, 탄핵 찬성이 비슷해요, 숫자가. 제가 찬성이라는 얘기는 기권까지 반대라는 얘기는 기권까지 포함해서 그런 거예요. 64명 중에 9명만 바깥에 있고 탄핵 찬성했는 놈들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56명이 다 들어가 있어. 9명만 바깥에 있지. 나머지가 탄핵 반대하고 기권했는 사람들인데, 자, 공천은 아무튼 50%는 무조건 바꿔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공화당이 다음 총선에서 우리 공화당이 강력한 힘을 가지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그러면은 탄핵 찬반 50%는 잘려요. 쉽게 말하면 110명 중에 55명은 공천을 못 받는다 말입니다. 나머지 55명, 대강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 55명 중에 당선될 확률이 50%밖에 안 돼요. 그럼 110명 중에서 비례대표를 빼고 하면은 탄핵하고 관계된 사람이 당선되는 사람이 30명 정도 되는 거예요. 30명 당선되는 사람이요. 그러면 그 30명 중에서 탄핵 찬성 반톰, 탄핵 반대 반톰, 탄핵 찬성한 놈들 15명, 탄핵 반대한 놈들 15놈. 자유한국당이 똑같이 110석을 얻는다고 가정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면은 110석 이상 못 얻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나머지 80석은 탄핵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 되면은 지금 탄핵 찬성했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저항하고 압박을 하는데도 탄핵을 묻고 가자 하는데 110명 중에 80명이 탄핵하고 전혀 상관없는 국회의원들이 들어와요. 그 사람들 뭐라 하지? 우리는 탄핵 정국이 없었는데 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앞장서서 하느냐,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탄핵의 문제를 불법 탄핵 원천 무효를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공화당이 최소한도로 50석 이상은 지고 들어가서 자유한국당 110석을 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탄핵의 이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우뚝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패스트트랙 올라가기 전까지 온 당원들한테 뭐라 한 줄 아십니까? 우리 공화당이 분열 세력이라고. 그렇게 통합해야 된다. 특히 조원진이가 저 분열 세력이고 대통령 나가는 거 봐라. 통합 안 하면 우리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뭐라 합니까? 그러면은 통합하면은 한 구디에 앉아가지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우리가 하고자 한 게 아니잖아요. 나경원이가 작년 12월 15일날 5당 당 대표 합의문에 연동형 비례대표나 공수처라는 얘기를 올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야당은 가야 될 길이 아니면은 절대 그거를 올리면 안 된다. 연희가 올렸단 말이에요. 5당 당대표 합의를 해버렸잖아요. 그게 지금 패스트트랙 이 작당이 난 겁니다. 결국은 우리 공화당이 탄핵이 무효다. 이것은 이 문재인 정권이 불법 정통성 없는 정권이다. 이렇게 주장하라고 원천 무효를 만들고 대통령을 복권시키고
복귀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화당이란 존재가 없으면은 다음 총선 지나고 나면요, 총선 지나고 우리 공화당이만 실패하면은 탄핵 정국은 그냥 그야말로 역사 뒤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것만 넘어갑니까? 체제 전쟁을 하고 역사 뒤바꾸기를 하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도 이제 텔레비 나와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묘도 쿠데타 주동 세력이나 국립묘지에서 폐라 그럴 거예요.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도 묻어버리고 이승만 대통령도 묻고 이제 그래 갈 겁니다. 그만큼 우리 공화당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보수 세력의 분열 세력이 아니고 보수의 진정한 우파의 가치를 지키는 세력이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은 장자는 집안의 가풍이나 집안의 가훈이나 집안의 풍습을 지키는 것이 장자지, 그 집안의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가가지고 있는 게 장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수 우파의 장자는 우리 공화당이라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지금은 두석이지만은 다음 총선을 겪고 다음 대선 가보십시오. 우리 공화당이 보수 우파의 소위 말하는 웰빙, 투쟁하지 못하는 용기 없음, 그 다음에 부정부패에 연관된 문제, 그리고 자기들이 이익만 생각하는 그런 안일주의, 이런 거를 다 배격하고 진정 진보 우파의 개혁을 우리가 이뤄가면은 국민들이, 그때는 국회의원이 총선 들어갈 때는 국회의원 한 30명 이상 될 거예요. 지금 국회의원들 다 눈치 봐요. 패스트 트랙만 되면은 막 저쪽 쫓겨나가면 여가야 된다. 에라이, 그때 받지도 않는다. 오지도 말라는 거야. 오지도 마라. 아예 제가 하지만은 이제 나이 좀 들고 우리 선배님들 연세 들었지만은 더 젊잖아요. 투쟁하고 말이죠. 젊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의원 3선 4선 해먹고 또 국회의원 5선이나 한 번 더 하려고 눈치 보고 자유한국당에서 공천 안 주면 우리 공화당 가면 주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그럴 줄 자리가 없어요. 우리는 21대 국회 가서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예를 들어서 나이가 좀 연세가 있으시더라도 그분들을 인도해서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옥석을 잘 가려야 됩니다. 이거 잘못 가면요, 우리 공화당의 이 혁명, 우리 태극기 혁명, 개혁이나 혁신, 변화의 이 몸부림이 만약에 잘못되면은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안하지만은 21대 국회의원 하고 싶은 사람은 자유한국당이나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감옥 갈 생각을 하고 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이 좌파 독재 정권이 절대 권력 내놓지 않습니다. 조금 건들리고 조금 문제 있는 사람 다 집어넣습니다. 그게 바로 공수처법이고 공포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공화당에 대한 이 얘기를 제가 이렇게 길게 하는 것은, 우리 공화당은 정당이잖아요. 그것도 원내 정당인데 원내 정당을 이런 식으로 탄압, 노골적으로 원내 정당의 정당 계좌를 뒤져가지고 압류를 하고 돈을 빼가는 사례는 70년 정당사에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그만큼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주구들이 미쳐 날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 문제가 있으니까 돈을 빼갔다가 다시 돈을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그 구자는 계속 압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계좌, 지금까지 쓰던 계좌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럴수록 특별당비 후원금을 더 내야 돼. 너가 보란 듯이 이 새끼들 너가 우리 돈 빼가는데 두고 보자. 우리가 법적으로 그거 배에 10배 갚아주겠다. 이래가지고 오늘 우리 72분의 그 6월 25일날 다치신 분들, 이분들 동의를 받아서 법률지원단에서 민사로 박원순을 건락합니다.
그래서 박원순이가 이제 임기 다 끝나가잖아요. 박원순 대통령 되는 거는 꿈도 꾸지 말라는 거지. 아들놈이 저 도망가가 행방불명대가 있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어요. 그래서 꿈도 꾸지 마라. 박원순 임기 끝나고 끝까지 법정 투쟁해가지고 민사로 손해배상 다 청구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가 데려주면은 우리는 말로 갚을 수밖에 없잖아요. 헌법 위반을 했기 때문에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을 돈을 가지고 위반했잖아요. 그 은행에 대한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첫째는 지금 당에서 처해 있는 사항을 우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있다. 앞으로 해야 될 길이 어떻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천막 당사를 만들 때 3월 10일 2017년 3월 10일 희생되신 5분, 또 그분 외에 많은 다친 분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법정 투쟁을 이제 준비를 거의 다 끝나가니까 그런 말씀도 우리 오늘 서석구 변호사님하고 한상수 인제대학교 법대 교수, 조국이보다 서울법대 몇 년 선배예요? 조국 서울대학교가 사실은 대한민국을 다 망쳐놓은 건 맞아요. 잘난 놈들이 많은데 그 이상한 놈들 중에 한상수 교수나 오경훈 우리 사무총장이나 이런 분들, 이규택 대표님이나 뭐 이런, 그 다음에 윤영탁 우리 저 장관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그나마 가물에 콩나듯이 한 번씩 나요. 그런데 우리 공화당에 그분들이 많이 모여 계신데 법대 3년 선배로서 오늘 좀 되게 좀 머쓱하시라고. 오늘 한성수 교수님하고 서석구 변호사님이 우리 당원 동지들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하셔서 투쟁은 강력하게, 법적 보복도 강력하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이 좌파들을 쫄 필요 없다, 그런 용기를 주시면서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두 분 오늘 팟캐스트 주인공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6.25 이후에 최악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나라가 큰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2년여 동안 우리 조원진 대표님 이렇게 주도해가지고 태극 집회 투쟁을 해왔고, 또 최근에 또 홍문정 공동대표께서 또 합류를 하셔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태극 집회에서 점점 더 불어나는 이 숫자가 이 촛불 혁명이 아니라 촛불을 반란으로 규정하고 태극기 혁명을 이루자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그 3월 10일 그 진상규명위원회 회의 때문에 오늘 들렸습니다. 우리 공화당 당사에 들렸는데, 어제는 일요일인데 하루 종일 그 저희들 3.10 이 진상규명 백서를 발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원고 때문에 어제 다 쓰고 집에 가니까 밤 12시 자정이 넘더라고요. 그래도 참 기분이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니까 저도 같이 동참할 수 있어서 저도 대단히 기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사실 백서 발간하면서 정말 공부를, 자료를 샅샅이 뒤지고 이런 좋은 기회를 가졌어요. 그 보니까 그 민노총에 가입한 언론노조, 이것이 130개 언론이라는 사실을 알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130개 언론이 민노총에 의해서 장악이 되어 있느냐. 그래서 그 민노총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석기를 양심수락하고요. 여러분 이석기 잘 알잖아요. 김일성 주체 사상을 따르는 자고, 국가기관 시설을 파괴가 대한민국 전복하려고 하고 태극기와 애국과도 부정했던 이 이석기 내란 선동범은
지역 9년을 선고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양심수가 됩니까? 기가 막힌 겁니까? 그런데 민노총 또 더 웃기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조원진 대표님하고 협평한 공동 천만원 우제 석동본부 공동 대표님하고 모두 우리 박태우 최고위원님하고 모두 많은 분들이 갔는데 메가더 동상 지키러 자유공원 갔는데 그 메가더 동상을 불질렀는 그 방화범을 민노총이 양심수라고 하면서 석방을 요구합니다. 이거 기가 찬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민노총을 버젓이 두고 있습니까? 이거 당장 해체하고 그들의 범법행위에 대해서 구속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민노총에 이번에 6월 22일 날 왜 급습을 해가지고 텐트 급습을 해가지고 그때 91명 부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용역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폭력을 집단 폭력을 자행하고 거기다가 문신 심지어 그 언론 보도에 하면 100kg 거구에 몸집이 있는 문신을 한 용역 깡패들이 무자비하게 집단 폭행을 하고 진술서 보니까 뭐 양팔 다리를 그냥 잡고 그냥 내동댕이 치고 흔들고 뭐 세면바닥에 그냥 그래가지고 실신을 시키고 이런 무자비한 짓을 하고 또 실명위기까지 오고 팔 다리가 이렇게 다치고 온몸에 멍이 들고 이런 식으로 잔인무도하게 폭력을 했는데 이런 짓을 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민노총에다가 최근에요 72억 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겠다. 기가 막힌 겁니다. 이 정도 되면 박원순이는 구속해야 됩니다. 아니 그래 메가더 동상 방화범임하고 그 이석기를 갖다가 양심수라고 석방투쟁하고 있는 민노총에다가 72억 원 국민혈세를 주는 이런 박원순이는 구속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찰 검찰이. 그런데 왜 난데없이 91명이나 다친 우리 공화당 당원들 이렇게 불러가지고 조사합니까? 제가 또 놀란 거는요 우리 노동위원장 하고 있는 우리 공화의 노동위원장 있는 김동우 위원장이 처음에 불려가지고 소환 조사 받았어요. 제가 김동우 위원장한테 도대체 어떻게 조사 받았냐 물어봤더니까 아니 우리 공화당의 책임당원 또 무슨 당원 이거는 어떻게 구분하고 그 차이는 어디 있으며 우리 공화당은 대한애국당은 언제 창당했고 어떤 방법으로 창당했고 태극기 집회는 어떤 식으로 지방에서 동원을 하고 버스는 어떤 식으로 동원하는가 별의별 것을 하고 또 조원진 대표님은 그때 뭘 했느냐 뭐라고 선동했느냐 그때 용역한 사람들이 철거할 때 조원진 대표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인데 뭐라고 선동을 했느냐 그러면서 별의별 질문들을 사치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두 분이 그저께 종로경찰서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사받았을 때 제가 담당 경찰관하고 담판을 했어요. 지난번에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사사건건 그냥 당에 대해서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 별의별 그냥 택도 없는 질문들을 많이 했는데 아무 정당 탄압적 차원에서 하는 질문들은 다 묵비권을 행사하겠다. 그리고 조원진 대표에 대해서 개입 여부에 대해서 시시콜콜 그냥 강압적인 이런 질문을 한 거 이거 하면 우리가 묵비권 행사하겠다. 정당 탄압, 태극기 집회 탄압 차원에서의 수사를 한다면 묵비권을 행사할 테니까 공정한 수사를 해라. 그리고 거기서 제가 했어요. 72억 원 민노총에 리모델링 지원했는
여가도동상 방화범 이석기 이걸 양심스럽고 석방투쟁한 민노총에다가 72억 원 지원한 이석기부터 박원순 시장부터 수사해라. 그리고 영역 깡패들 그렇게 무차별로 집단폭력해가지고 91명이나 다쳤는데 그거 다 조사해라, 수사해라. 우리는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다. 그래가지고 무슨 물병을 던졌니 아니 저기서는 빠루 같은 쇠몽둥이 그리고 소화기로 해가지고 숨도 못 쉬고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뿌려짓게 하고 그리고 막 그냥 집단 폭행을 하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날 살려갖고 사람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고 그냥 아비규환인데 그 상태에서 물병 던진 것이 이게 무슨 폭력이냐, 방어 차원이지. 그래서 거기서 좀 실망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또 화면이 나오는데요. 물병 던져가지고 커피를 터졌다 이거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이 사람이 물병 던져가지고 커피가 터지는 장면이 없지 않느냐. 누가 던져가지고 커피가 던지고 이 사람이 던졌다는 것이 동영상에 추적돼가지고 나오지 않지 않느냐. 어떻게 이 사람이 던졌다고 이렇게 단정을 하느냐. 추측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옥신각신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4시간 반 동안 두 분을 치열하게 이제 제가 입회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치열하게 검찰과 다투면서 우리 공화당을 이렇게 변호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태극기 동지 여러분들 오늘도 밤늦게까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구출하기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들 덕분에 그렇게 제가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보다가 놀란 것은 이화여대 대학원생이 우연히 도서관에서 북한의 노동신문을 뒤적거리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2017년 3월로부터 1년 전 2016년 3월 그 무렵에 노동신문이 막 도배가 되어 있는데 그 무렵에 우리는 박근혜를 탄핵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벌써 1년 전부터 북한 노동신문이 대대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선동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 되면 한국의 언론이나 TV가 북한의 노동신문이 이렇게 선동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렸습니까? 안 알렸죠? 그리고 91명의 부상을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입었는데 그거 어느 신문이 보도를 했습니까? 아니 보도하기는커녕 우리 공화당이 폭력을 행사했다는 서울시 측의 입장을 그냥 대변해가지고 우리 공화당이 마치 폭력 집단인 것처럼 대대적으로 보도했죠? TV도 그랬죠? 기가 막힙니다. 철저히 국민의 눈과 귀를 가로막는데요.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이 보수 유튜브들이 그래도 진실을 그 당시 치열하게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미국 교포나 전 세계 교포들까지 진실을 알렸는데 우리 보수 유튜브 이렇게 수고하시는데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보수 유튜버들도 여러분들 그 구독을 눌러주시고 이렇게 지원도 해주시고 이래서 힘을 내도록 그렇게 이 방송 시청을 하시는 태극기 집회 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 교포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강화문 텐트 그냥 쳤습니까? 3월 10일 날
3월 10일 날 탄핵되던 그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항의하는 평화적인 시위를 하던 우리 태극기 동지들이, 투사들이 5분이 돌아가시고 합해서 포함해가지고 8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거 언론들이, 국민들에게 알렸습니까? 안 알렸잖아요. 그저 몇 명, 처음에 3명, 4명 사망자가 발생했다. 그거 잠깐 보도했을 뿐이지. 그리고 조원전 대표께서 소방청 자료를 국회에서 요청을 하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7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것이 소방청 자료에서 나타났죠. 그런데 그 이후에 서울시 또 응급 그 자료, 그걸 또 조원전 대표께서 국회에다가 자료 요청을 해가지고 89명의 사상자가 났다는 것도 이것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우리 조원전 대표님 수고하셨는데 우리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있지만은 이렇게 3월 10일 날 이렇게 많은 태극기 국민들이 이렇게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아무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국회의원 한석, 이제 2석이 됐지만은 실제 자유한국당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투쟁으로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있는데, 국민 여러분, 우리가 자유한국당을 비난하고 싶어서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회초리를 들고 채찍질을 하고 시키고 국민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 구명운동을 하고 탄핵무효, 대선무효 나서라고 이렇게 채찍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설 때 우리는 얼마든지 보수 대통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수 분열 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또 제가 대구서 오다가 그 동대구역으로 택시 타고 있는 택시 기사가, 대구에서는 그래도 조원진 대표님께서 홈그라운드니까 그 많이 알아요. 그리고 저도 얼굴이 이제 덕분에 이제 우리 공화당이 집회, 태극기 집회 나도 얼굴이 알려. 제가 변호사님 오늘 서울 가십니까? 아니 자유한국당 정말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러시더라고. 정말 우리 공화당이 열심히 잘 하는데 그 언론들이 너무 진실을 가로막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힘내세요. 그리고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이제 점점 알아가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는 이 자료 수집을 통해 가지고 진술서 썼는 걸 보니까요, 그 당시 그 6월 25일 날 이것도 보니까요, 제가 그 경찰에서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거는 영역 깡패가 문신을 하고 거구의 체력들이 이렇게 달았으니까 조원진 대표께서 그 텐트에 있는 사람들을 깨워가지고 모두 나가라. 왜? 저 영역 깡패들 문신을 하는 거구의 사람들이 들이닥치면 다칠까 싶어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 텐트에서 나가라고 하셨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텐트로 가가지고 또 텐트 안에 있는 사람들 나가라고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영역 깡패들이 다쳤다. 그래서 조원진 대표께서 만약에 그때 들여다쳐가지고 조원진 대표가 그 텐트, 두 번째 텐트를 가는 것을 가로막지 않았다면 두 번째 텐트, 세 번째 텐트에서 다 나가고 이렇게 91명의 부상자가 생기지도 않았을 거고 이렇게 했을 것인데, 이 모든 책임은 서울시 영역 깡패에 있다고 제가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제가 조원진 대표에 대한 묵비권 행사, 수사에 대한 묵비권 행사, 그리고 우리 공화당 당에 대한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는 묵비권 행사를 시작하니까 자기들도 이제 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또 신문을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소환을 받고 있는 모든 분들은요, 신문 과정에서 무슨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다든가 조원진 대표 개입 여부에 대해서 추궁한다든가 이럴 때는 얼마든지 묵비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저 옛날에 그 민변 소위 이석기를 무죄 변론하고 그 이석기 무죄라고 주장하는 민변, 그 민변은 심지어 간첩 사건에서 대해서도 묵비권을 주장했습니다. 참 이렇게 기가 막히죠. 그거는 묵비권 행사해야 될 사항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법률 투쟁을 할 때 언제라도 여러분들 당에 대해서 물으시고 저한테도 물으시고 하면 그 요령을 제가 김동우 위원장한테도 그 들어가기 전에 제가 수사받는 요령에 대해서 얘기를 다 해드렸는데요. 어떻든 여러분들 우리 기죽으면 안 됩니다. 저놈들의 제가요 보수단체 수사 과정에 검찰에서 제가 그때 검찰청에서 검사들하고 제가 이렇게 외쳤어요. 검사님, 이놈의 정권에 천년만년 갈 줄 압니까? 국민들 나라가 파탄되고 있는데 이 정권이 천년만년 갈 줄 압니까? 정신 똑똑히 차리고 국민 편에 국민의 검찰로 태어났어요. 내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도 조원진 대표님한테 배웠어요. 워낙 장관하고 뭐 이렇게 뭐 저 경찰청장들하고 뭐 후려치고 하니까 그리고 보니까 그래서 이런 사실 우리 공화당에는 이런 일당백하는 그 의원들 있고 실제로 문재인 씨를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는 유일한 국회의원이 우리 조원진 대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공화당에 있다는 것을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 한상석 교수님한테 이제 바톤을 넘기기 전에 제가 그 부탁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열악한 언론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제도권 언론들은 태극기 집회를 거의 보도하지 않습니다. 태극기 집회를 제대로 보도했다면 정권 벌써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홍콩 시민들의 집회 시위를 능가하는 그런 대규모 시위가 벌어져서 정권 넘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정말 홍콩 시민들 열심히 중국을 대항해가지고 중국의 인권 탄압과 그런 잘못된 법에 대해서 항거하고 있는 우리는 홍콩 시민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We really appreciate the Hong Kong citizens' great fighting for the human rights and democracy. 저 홍콩에서요 변호사님 좀 이렇게 홍콩 시민들을 격려하는 이런 그 얘기도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영어로 이렇게 홍콩 시민들 격려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우리가 보수 유튜버들이 맹활약하고 있잖아요. 저는 사실 보수 유튜버들을 이렇게 하면 제가 이것을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우리 조원진 대표님, 홍문정 대표님, 뭐 우리 다 이게 뭐 저 많은 것도 우리 천만의 서명운동 본부라든가 우리 태극기 동지들 당 임원들한테 또 우리 당 우리 태극기 집회 동지들한테 다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유튜브에서 우리 국민들의 이 애국심과 박근혜 대통령 구출을 위한 이 강력한 또 문재인 퇴진을 위한 이런 좋은 유튜브가 있으면 이걸 복사해가 널리 좀 알리고 미국의 교포들한테 전 세계 교포들한테도 널리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우리 공화당에 정말 이게 절체절명의 그 어려움이 처해 있습니다. 온갖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조원진 대표께서도 밝혔지만은 그 태극기 집회에 지원한 단돈 10,000원 지원하는까지도 4만 명이나 계좌 그걸 해가지고 통장 다
추적했지 않습니까? 제 통장도 추적하고 우리 조원전 대표님 추적하고 아마 여러분들 여기 다 추적당하신 분들 많습니다. 그 이후에 다 사실상 재정 지원을 갖다가 탄압하는 게 있죠. 우리 국민들 그게 기죽지 마시고 우리 공화당 천만의 서명운동 모부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구명운동을 위해서 저희들이 벌써 135만 명이나 서명을 해가지고 법원에 탄원서가 제출됐다는 소식을 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요 마지막 소식 하나만 하고 제가 옮기겠는데요. 미국의 LA에서 미국 보수주의 연합에서 김태호 변호사님, 여러분 김태호 변호사님 잘 아시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아주 열변을 헌법재판소에서 열변을 탔고 최근에 한교안 대표에 대해서도 강력한 비판을 했죠. 그리고 한교안 대표 보고 조원대 대표와 같이 손잡고 문재인 정권 타도에 나서라고 박근혜 대통령 구출에 나서라고 강력하게 고소를 했죠. 그런데 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을 미국의 보수주의 연합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집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보수주의 연합이 최초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고 투쟁했던 김평호 변호사를 초청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홍지수라고 아시죠? 트럼프 정부에 대한 강력한 지지자고 이분도 그 자유민주당 초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얘기하면서 자유한국당을 갖다가 호주를 낸 분입니다. 너희들 도대체 뭐 하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데 도대체 당신들이 정당이냐 하면서 강력하게 자유한국당을 세운 이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출당시키고 정치적 무한책임을 지운 자유한국당 정체가 뭐냐고 하고 신랄하게 비판하는 분입니다. 이런 분을 초청했다는 사실, 이거는 트럼프 정부를 강력히 지지하는 미국 보수주의 연합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강력한 반대자 투쟁하는 이런 분들을 초청했다는 사실은 대단히 기쁜 소식이라서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 미국 교포를 필요해서 미국에서 박근혜 대통령 구명운동을 하는 탄핵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과 그리고 자유한국당 내에 탄핵에 반대하는 세력들 그리고 우리 태극기 우리 공화당 천만의 서명운동본부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다른 태극 집회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을 묶고 가자는 단체가 아니라 순수하게 박근혜 대통령 구명운동을 해서 투쟁하는 단체와 연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고 문재인 김정은 정권 타도 폐지시키고 조국을 구속시키고 그리고 트럼프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할 겁니다. 저는 트럼프 정부가 그렇게 오락가락 문재인에게 김정은에게 그렇게 그리먹명하게 당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기자회견 할 때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제 말씀이 잘 안 들리신다고 좀 크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이 학생들하고 강의를 하다 보면 학생들하고 싸우듯이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말하는 분위기가 그렇게 대화하듯이 이렇게 하는 버릇이 돼서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여러분이 잘 들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마이크를 참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서 변호사님께 오늘 1시간을 다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할 말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다음에 한번 한번 기회를 한번 1시간 내내 아니 1시간 이상을 변호사님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도 1시간 정도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저는 서 변호사님하고 다르게 서 변호사님은 실무에 사실은 전념하고 계시는 분이고 저는 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입장입니다. 이론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되시기 전까지는 사실은 저는 주로 이론, 그것도 우리 현실과는
좀 거리가 있는 순수 이론적인 분야를 공부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의결이 되는 걸 보고 이건 아니다. 그래야 트럼프를 나오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이 당에서 직면하는 문제들하고 제가 공부해왔던 문제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이론적으로 따져 들어가는 게 제 해온 거였는데 당에서 당면하는 문제는 그게 아니고 구체적인 문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놔야 되는 거죠. 우리 대표님 화내시면 무섭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저라고 지적을 안 하십니다. 그래 법무팀이라고 화를 내십니다. 그럼 제가 알아듣죠. 아, 제게 화내시는구나. 알아듣습니다, 내가. 그래가지고 어떤 때 뭐 쭈뼛쭈뼛한데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서 그 대표님의 그런 질책이 사실은 제게 현실적인 법률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만들었고 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도움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요새 그 지금 우리 당에서 활동을 시작하면서 야 내가 법학 공부를 다시 하는 거 아닌가, 야 이 법관에게 다시 들어가서 공부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이거 저 케이스 문제라고 하는데요. 사례 문제 풀이를 다시 하고 있다, 그 생각을 합니다 요새는. 그런데 우리 저 대표님도 그런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약간 법률 문제에 대한 약간 피해의식 같은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좀 너무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면 두려워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너무 좌파 독재 정권에 대해서 너무 제가 그 애들 만만하게 보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근데 이렇습니다. 금요일날 4,300만 원을 서울시에서 빼갔죠. 제가 그 소식 들었을 때 야 고금리 장기적금 들어놨다 그 생각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당연히 승수할 거니까 그동안 서울시가 보관하고 있다가 이 사람 많이 붙여서 우리 돈이 좀 이쁘다. 요새 뭐 시중금리 낮은데 우리 사실은 우리 당비계사 이사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기 가서 우리 저 새끼 많이 치고 와가지고 야 우리 당 살림에 보탬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시간 만에 돌려줬답니다. 이미 제 생각을 알아채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나중에 그런 이자를 부담할까봐 우리가 또 그 전에 사실은 우리 법무팀에서 그 통지 절차에 하자가 있었습니다. 내부선 하자에서 가지고 서울시에 전달을 했습니다. 통지 절차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엄중하게 항의한다. 그랬으니까 1시간 만에 돌려보낸 겁니다. 그래서 어떤간에 그 사실은 우리가 지적한 게 정당했고 그 이전에 사실은 우리의 광화문 우리 천막당사 설치하는 게 정당했고 헌법적 가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대표님 헌법적 가치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헌법적 가치의 범주는 맞습니다. 맞는데 보통 이제 그걸 정당 활동의 자유라고 해서 기본권으로 읽었습니다. 기본권을 일반적으로 지칭합니다. 근데 기본권도 넓은 의미의 헌법적 가치니까요. 더 넓은 범주를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 정당의 기본권입니다. 또 당원의 기본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천막당사를 설치하는 것은 헌법 8조 1항 그리고 정당법 37조 1, 2항 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보장된 정당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기본권입니다. 그렇다면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헌법 37조 2항에 의해서 법률로 제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그렇게 광화문과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당이 그런 활동을 하는 것,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공유재산법에 없습니다. 없는데 뭐라고 나타났냐면 이 서울시는 조례를 가지고 광화문 광장 조례가 있습니다. 운영과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를 가지고 행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정당이 정당의 정책이나 또는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알리기 위해서,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광고, 그 다음에 인쇄물, 그리고 시설물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다는 게 37조 2항의 정당법 37조 2항의 핵심입니다. 바로 우리가 알리는 게 그거 아닙니까? 정당이 3.10 애국열사 5분의 희생, 이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죠. 국가적 현안입니다. 그 현안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언론이 안 알려주니까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시설물 천막입니다. 시설물을 설치한 겁니다. 헌법과 정례법에 따라 설치한 거니까 서울시가 금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위 그걸 제한할 수 있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법률적 근거가 없이 우리 그 정당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그 철거 명령 자체가 바로 헌법 위반이고 법률 위반입니다. 그렇다면 철거하라는 명령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는데 그들이 진짜 광역 용역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6월 25일 날 그 새벽에 그렇게 무자비하게 불법적으로 행정대집행을 한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정작 그 시설물 철거할 근거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불법적으로 행정대집행을 한 겁니다. 그 대집행법을 몇 곳을 다 위반한 겁니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이번에 그 비용 청구, 비용 납부 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 우리가 천막 당사를 설치한 게 위법이고 행정대집행이 정당하고 그랬을 때 정당한 비용 납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천막 당사 설치가 합법이고 오히려 행정대집행이 불법인데 어떻게 그 불법적인 행정대집행을 근거로 해서 비용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네, 그래서 행정대집행 불법 그리고 비용 납부 명령 불법 그게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송을 하면 이깁니다. 우리가 소송 들어갔습니다 이미. 네, 들어가서 소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당의 그 법률 자문을 해주시는 주원 법무부 주원에서 담당을 하셔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들어가면 이제 정말 법정 투쟁으로 가는 거죠. 그때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한갓 서울시 광운광장 관리조례 하나뿐입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기죠. 이런 문제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그 대학교 3학년 정도 되는 학생에게 요 사례 주고 하면 답 바로 써냅니다. 애들이 만점짜리 답안을 금방 써냅니다. 너무 명백한 사안이라서 틀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전 최고위원 회의할 때 홍종 대표님께서 우리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시기에 제가 100% 승소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깝다는 겁니다. 야 4,400만원 좀 오래 가지고 있지. 오래 좀 가지고 좀 이자 좀 더 북주지. 그래서 안타까운데 그래서 실제로 우리 당원 동지들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서울시에서 법적으로 대응을 했을 때 우리가 사실은 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또 뭐 재판관들이 장난치지 않을까 뭐 사법부도 다 장악돼 있고 검찰 경찰 다 장악돼 있는데 너무 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건 뭐냐면 그 민형사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죠? 이런 문제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런 건 장난 못 칩니다. 그걸 장난치면 큰 걸 건드려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재판 같은 경우는 탄핵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요. 장난을 칠 여지가 있습니다. 애들이. 그런데 이런 민형사적인 사건에 관해서 장난을 치면 이게 법체가 다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나 고등법원에서 그걸 1심에서 장난치더라도 위에서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1심부터 사실 그렇게 우리의 기대대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리고 하여튼 근데 압류가 됐는데 그 압류를 우리 당 계좌가 현재는 압류 상태에 있는데요. 그 압류를 해제하기 위한 우리가 그 방법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하고 일부 공탁하는 부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일종의 담보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담보재산을 제공해가지고 우리 압류되어 있는 우리 당 계좌를 풀 수 있는 절차를 바로 진행하는데 먼저 우리 법무팀에서 서울시에다가 먼저 자진해서 당신들이 압류한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자진해서 압류를 해제해라 라고 먼저
우리 입장 요구를 보내고, 만약 거기서 안 된다 그러면 우리 바로 소송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서 법적 절차 취해서 우리 압력에다 풀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아침에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알려져 있는 계좌로 다 자유롭게 입금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제가 생각할 때는 박원순이가 하루 만에, 하루도 아니죠, 1시간 만에 돌려준 게 저는 굉장히 우리로서는 정말 긍정적인 시그널 같습니다. 뭐냐면, 옛날 대한민국당, 지금 우리 공화당, 야, 잘못 걸렸다가는 진짜 뼈도 못 추리겠다,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1시간 만에 돌려주는 게 쉽습니까? 그래도 좌파의 다음에 또 차차기를 노리고 있는 뭐 좌파 들끼리 천하의 박원순이가 1시간만 돌려주겠습니까, 그거? 그런데 뭔가 냄새를 맡은 거죠. 이거 우리 공화당에서 법적으로 대응하고, 또 우리 그 광장에 나와서 택시 집회하면서 박원순 사태 이야기하는 게 이게 정말 장난이 아니다. 야, 잘못했다면 큰일 나겠다. 그리고 또 이자도 걱정이 됐겠죠. 이자도. 그러니까 즉시 1시간 만에, 하루 지나야 이자 붙지 않습니까? 저 하루라도 지나지. 근데 1시간 만에 바로 환급을 시켰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건 바로 우리 그 대표님하고 지도부의 결정이 옳았고, 그리고 또 법무팀에서 그때 시기에 맞게 특별히 대응을 해왔고, 그리고 우리 태극기 집회가 박원순을 많이 압박하고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합법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저 사실은 저는 좀 원칙주의자가 돼서, 제가 당에서 잘못한 거 잘했다, 그렇게 말 못합니다. 제가 아예 침묵을 했으면 했지, 당이 잘못했는데 잘했다 이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해도 우리 당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신있게 우리 당원동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법적으로 우리가 잘 대응해왔고 앞으로 잘 대응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불법적인 일들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합니다. 기본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안심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쪽에서 우리를 특수공무집행 방해 이런 혐의로 이제 고발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불법 행정대집행이 불법이면요, 그게 저항하는 거, 최소한의 저항은 전부 정당방위입니다. 범죄 아닙니다. 범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쪽이 우리가 행정대집행이 불법이라는 걸 증명만 하면 우리 정당방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사람을 죽이거나 과다한 폭력을 해서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해나갈 테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나마 정말 우리 아까 유튜브님들이 굉장히 고생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증거가 다 있습니다. 증거가. 유튜브 증거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도 사실은 이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서울시의 책임, 용역 회사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만약에 지상파, 그 다음에 종편 밀었으면 되겠습니까? 증거하는 거 없겠죠. 그런데 우리 유튜브 다 촬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우리 태극기 동지들이 더 참가하실 텐데, 그럴수록 더 성숙된 자신감을 가지고요, 우리가 정당한 길을 가고 있고 합법적인 일을 하고 있고, 절대 우리가 서울시는 물론이고 문재인이라도 우리 부당한 억울한 일 당한 일 절대 없다. 우리 법적으로도 끝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맞짱을 뜬다. 우리가 싸워서 이긴다. 그런 생각하시고 자신감 있게 수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이제 초가을, 태풍이 지나가는 초가을 날씨였는데, 그죠? 우리 팟캐스트를 주도해 주신 우리 서석구 변호사님하고 한상수 최고위원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자회견하고 팟캐스트 계속 할 텐데 이제 조금 예비 옷들 잠바 같은 거 하나 이렇게 갖고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날씨가 지금 벌써 이제 좀 싸늘해지잖아요. 사람들이 그래 간사한 거예요. 불과 보름 전만 해도 더워가지고 막 땀 뻘뻘 흘리는데 이제 바람이 부니까 아이고 왜 이리 춥지 이런 춥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9월 28일 이번 주가 서울 수복의 날입니다. 69주년 되는 서울 수복의 날은 대단히 의미가 있잖아요. 이번 주에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느낌은 우리가 홍문종 대표님하고 저하고 마지막에 우리 동지들 집회 참석한 분들 쭉 이래 뵙고 인사도 하고 하는데 지난주에 한 번도 보지 못한 분들이 되게 많이 나온 거고 그것은 국민 저항권 발동이 이제 됐다. 이게 도저히 이래 가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자유한국당 연설을 다 들어보고 우리 연설을 지나가다가 듣다 보니까 전혀 딴 얘기를 하잖아요. 자유한국당은 그냥 조국이 보고 이제 그만 가세요, 그만두세요 이러는데 그 조국이 문제부터 우리는 벌써 바로 구속해라 이런 얘기고 자유한국당 문재인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설정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바로 문재인 퇴진해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한마디 안 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이 탄핵 무효다. 원상 복귀해라. 이게 자유한국당하고 얘기하는 내용도 다르고 그 열정도 다르고 왔는 분들의 자세도 다르고 태극기 흔드는 방법도 다르고 뭐 다 다른 거예요. 자발적으로 우리는 우리 집회에 대해서 조금은 부족한 면을 자꾸 보이지만은 바깥으로 바깥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히 우리 집회가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좀 걱정을 하는 것은 아무튼 집회 피로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도 최고위원 회의에서 연사분들도 우리가 대대적으로 좀 젊은 분으로 또 입당을 좀 이렇게 좀 먼저 하고 연단에 좀 서면 좋겠다. 특히 정치인들은 좀 그런 입장도 좀 얘기를 하고 또 연사들 새로운 연사들을 자꾸 좀 많이 모시고 와서 그분들의 입장들을 좀 많이 들어보고 또 집회의 변화도 좀 줘야 되겠다. 이번 9월 28일 집회가 저항권 발동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하는 정말 그런 집회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 9월 28일 집회가 10월 3일 날 문재인 퇴진 구국총투쟁의 이 연합 집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광훈 목사가 하고 있는 그 집회하고는 도저히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같이 할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빼고 우리하고 뜻을 같이 하고 우리가 단상에 올라가서 당당하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무효고 원천 무효다. 이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쪽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데 아마 10월 3일 날은 이 광화문에서부터 남대문까지가 다 아무튼 집회 인원으로 찼는데 이제는 퇴진하고 하야의 차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끌어내리자는 거예요. 끌어내리자. 저는 정통성이 없는 가짜 대통령이니까 끌어내리자 이거잖아요. 그죠? 하야는 문재인 대통령 제발 그만 내려오시면 안 됩니까? 이거잖아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강력한 투쟁은 우파정당이 개혁이 되고 또 우파정당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정당 문화를 만들어가고 국회를 개혁하고 정치 개혁되는 그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정말 잘못됐구나 국민들이 절실하게 그 잘못됨을 느끼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투쟁의 강도를 더 높여야 된다. 혹여 이제 아까 말씀 투쟁의 피로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항으로 좀 투쟁력이 저하되고 투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그것은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흔들어 주세요. 국본 동지들 수고 많습니다. 국본 동지들 수고 많아요. 자, 우리 국본 동지들한테 큰 함성으로 한번 들어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기결되는 것은 어떻게 기결되겠습니까?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짓의 산이 무너지고 진실과 정의가 이기는 싸움으로 기결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과정이 힘든 과정이 있을 거예요. 이제는 저에 대한 공격도 하지만 홍문종 대표에 대한 공격도 막 합니다. 그거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그것은 아무튼 우리 공화당의 힘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에 이니시티브 이 주도권을 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6개월 7개월밖에 안 남은 총선 우리 전력을 다하고 서명대 활동 열심히 해주시고 또 입당 당원도 100, 2030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아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그 서명은 한 150만 명이 아마 넘어갔을 거예요. 지금 최종 통계를 안 해봐. 135만 이후에 매주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매주 한 15,000명 정도가 지금 들어오거든요. 매주. 그러니까 아마 그 통계도 다시 한 번 더 되면은 이제는 무죄 석방 탄핵 무죄 석방 이제 그거를 한 번 더 법원에다가 또 대법원에다 또 제출하는 그런 과정도 거쳐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국감 정인 신청을 시민단체 좌파 시민단체 대표급을 신청했는데 여야 간에 자유한국당하고 더불어민주당 간사 간에 빼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자유한국당 보고 너희는 야당 하지 말고 그냥 더불어민주당 이중대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 그러면은 그 시민단체가 박근혜 대통령 퇴진운동본부예요. 제가 뭐에 그걸 신청했느냐. 아까 서수구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탕기국의 자금 조사를 하면서 4만 명의 계좌를 틀었잖아요. 그 뭐 10만원 한 사람, 뭐 몇만원 한 사람 다, 그것은 이제 태극기 집회, 우파 집회를, 꺾어버리겠다. 이런 의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경우라고요. 이쪽은, 박근혜, 그 명칭은 그래요. 박근혜 퇴진 국민운동본부 막 아마 그럴 겁니다. 거기도 수십억을 거뒀다고요. 돈을. 그러면 형평성에 따라서 같이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한쪽은 경찰에 고발하고 한쪽은 검찰에 고발했어요. 경찰에 고발한 데는 4만 개를 충성맹세한다고, 그때 충성맹세한다고 4만 계좌를 틀어버리고, 검찰에 조사한 거는 무혐의로 내버렸어요. 이게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러면 경찰이나 검찰이 형평성에 맞지 않고 그것을 또 법적으로 저 법의 잣대를 잘못 갖다 댔잖아요. 똑같은 건인데 한쪽은 광화문에서 했고 한쪽은 시청 앞에서 했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할 때는 국회밖에 없는 거예요. 불러서. 그래서 그걸 이제 신청을 했더니 빼버렸어요. 또 태블릿 PC에 포렌식 주무관
보행식 주무관을 정인 신청을 했어요. 참고인 신청을. 아마 압박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 참고인 신청은 됐는데 아무튼 국회를 통해서 WPC 특검법안을 좀 올려놓듯이 국회를 통해 가지고 이 WPC가 가짜라는 것도 밝혀야 되잖아요. 그죠? 포렌식 주무관은 안다고요. 이게 최순실 일거리 아니다는. 그때 결론은 뭐가 어떻게 났느냐? 이것은 한 사람이 썼는 태블릿이 아니다. 또 수정 기간이 수정 기능이 없는 거다. 기본적인 건 다 얘기했다. 그러면 JTBC의 손석희가 얘기했던 태블릿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수요일이죠? 수요일날 오후 3시에 JTBC 앞에서 가짜 태블릿 PC 규탄 집회를 가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규탄 집회에 오후 3시에 많이 참석하셔서 우리가 공화당이 얘기하는 것은 진실을 밝혀달라는 거예요. 태블릿 PC를 가지고 국민을 속이고 국민을 엄청나게 압박을 했다가 나중에 멘트 하나, 태블릿은 전부터 필요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멘트로 덮을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때 그 과정들을 한번 보시라고. 태블릿에 얼마나 많은 그 태블릿에 엄청난 비밀이 있는 것 같이 거짓말 해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힘을 우리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좀 많이 모이고, 그날은 또 구미에서는 장세용 시장 규탄 구미공단 50주년 박정희 대통령 지우기 그 규탄대회는 또 영남권을 중심으로 구미에서 열리고 그래 하니까 우리 공화당이 참 바쁘긴 바쁩니다 보니까. 국회에서 세미나는 지난번에 했죠. 태블릿 PC 관련 세미나는. 그거는 한일 자유연합의 세미나가 2시에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거는 우리만 참석하면 될 것 같고, 이쪽 집회는 많은 분들이 가야 되고, 거기는 저도 초청해서 연설을 하라 그러는데, 일본의 자유연합의 생각이나 우리의 생각이, 한일 기본, 위안부 문제라든지, 징용 피해자 문제는 거의 내용을 갖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번 주도, 대단히 바쁜 애국의 투쟁의 길이, 됩니다만은, 무엇보다도 토요일 28일날 대규모 구국투쟁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문재인 정권한테 국민의 저항권이 발동이 됐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은 사람이 많이 와야 됩니다. 사람이 많이 와야 돼요. 그래야지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전력을 해주시길 바라고, 오늘 팟캐스트는 두 분의 최고의 법률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팟캐스트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노래 단가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단가와 단가. 예. 그래서 우리가 못 가가지고 문재인 돈 데리고 우리는 이기다.
오늘 팟캐스트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 내일 일정을 공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5시 반에 기자회견 있고요. 6시 반에 팟캐스트가 진행됩니다. 6시인 줄 알고 오늘 오신 분들이 있는데 기자회견은 5시 30분입니다. 30분 땡겨졌으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시사하고 계십니다. 위원회 자체가 했는데 아직 진행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끝나자마자 되는 거야. 5% 됐어, 5%. 미워. 이걸 얘기하면 따라다니 주워 먹으러. 안 그렇어. 여기서 내가 들어보니 진짜 말하자면 없기 때문에 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있어. 잠깐만. 네. 아니, 다들 아직 얘기하는데 뭐하러 얘기를 하려고. 예? 아니, 아까도 맞습니다. 말씀 아니. 본인 우선 어차피 사람이 말을 얘기 뒤집어 안 되는 것 같아서 나한테 저기 올라가신 거야? 아니, 오늘은 바로 퇴근하려고. 조기 퇴근. 퇴근 도장 안 찍고 조기 퇴근하려고. 수분 도장 안 찍었어. 어떻게 했었지?
벌써 많은 분들이 나가셨는데요. 혹시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 계신가요? 빨리빨리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유튜브 상에서 노출이나 이런 쪽에 조금 더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야. 우리 채팅창에서 특정인이나 특정 방송에 대한 부분은 한동안은 계속 자제를 부탁드릴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우리 공화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이고, 그리고 서로 채팅창에서 조금 의견 차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지님들 서로 간에 조금 오해나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부탁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조금은 답답하시고 또 이제 언짢으신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조금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아침부터 굉장히 또 아침 저녁 일교차가 심해졌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낮에 더위와 아침 저녁으로 추위에 조금 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안내를 드렸는데 저녁에 팟캐스트 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기자회견을 5시 반에 시작하고 팟캐스트를 6시 반에 시작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녁에 팟캐스트 참여하시고자 하실 때는 따뜻한 외투 하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토요일 집회 때는 반팔이나 얇은 긴팔을 입으신 상태에서 여러 겹의 외투를 착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분으로 비닐帯이랑 핫팩도 한두 개 정도 준비하시면 갑자기 추워져도 이제 간절기이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갑자기 추워질 수가 있거든요. 건강 상하지 않게 또 함께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럼 이 장시간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우리 공화당 라이브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 돼요. 좋아요 안 누르시고 나가시면 안 돼요. 빨리 눌러주세요. 엄지척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우리 공화당 라이브 영상 공유와 구독은 애국입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우리 공화당 애당가 보내드리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공화당 라이브였습니다. 하늘에 울려 퍼지는 큰 기상을 보아라. 조국이 우리를 힘껏 부르는 준엄한 명령이다. 태극기 높이 받들고 대한민국을 내가 지킨다. 후대가 기억하리라. 너희의 국심 나가자 싸우자 승리의 그날까지 우리는 이긴다. 우리의 공화당. 만년구비 쳐내린 8천만의 민족 도전과 승리 위대한 한민족 기상이다. 태극기 휘날리며